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0월 20일 탭스 시험 총평도 바로 여기 부사장에서 따끈따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회차에 비해서 좀 쉽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쉬웠던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쉬웠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영역별로 살펴보자면 우선 청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파트 1, 2 원래 물론 파트 1, 2 뭐 되게 어렵고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러지만 듣기가 힘들어서 어렵다기보다는 뭐랄까 빨리빨리 지나가고 약간 헷갈리는 선택지들 고르는 데서 어려움을 느꼈던 파트였잖아요. 근데 오늘 시험은 조금 이상했던 게 이제 파트 1, 2 둘 다 후반부 번호들 있죠. 그러니까 파트 1 같은 경우에 1번부터 10번인데 뭐 8, 9, 10번 정도,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18, 19, 20번 정도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꼭 일상적인 소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좀 파트 4, 5에 나올 법한 좀 전문 용어들, 예를 들면 막 외교,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등 이런 식으로 좀 전문적인 소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출제됐던 단어들도 약간은 좀 문어체에 많이 쓰일 법한 고급 어휘들, 딱 그 어휘 영역에 좀 출제될 법한 그런 단어들이 청해 파트 1, 2에 나오면서 뭐지? 일상 대화만 나누는 게 아니네, 이런 느낌을 줬던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딱히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뭐 매 회차마다 뭐 반복되는 뭐 돌려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뭐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말투 낚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질문이 yes or no로 대답해야 할 법한 그런 질문이면 yes 이런 식으로 마치 맞는 답변인 것처럼 시작을 하더니 후반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끼워 넣으면서 약간 낚시를 하는 그런 오답,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마움을 느낄 법한 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anks, 그치만 이어지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듯한 어떤 말투를 활용한 낚시들도 굉장히 많이 여느 때와 같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청해 파트 3로 넘어와서는 일단 파트 3는 노트 테이킹이 습관화된 분들에게는 매우 쉽게 느껴졌을 것인 반면 노트 테이킹이 습관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듣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풀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파트였어요. 특히나 그 코렉트 부분에서 이 구체적 코렉트 문제가 연속 4개까지 출제되는 등 굉장히 어떤 구체적 코렉트가 많이 출제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체적 코렉트는 특히 더 이 미리 노트 테이킹 해놓은 거에서 동그라미 치고 이제 선택지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쉽게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트 테이킹을 미리 캐치를 해놓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쉽게 문제들이 풀렸을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러다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특히 한 번 들려주는 걸 바뀐 후로 계속 파트 3가 약간 파트 1, 2의 연장선 같이 좀 정신없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청해 파트 3는 노트 테이킹에 달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구체적 코렉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쉽다 보니까 선택지가 역시나 그대로 출제되진 않죠. 돌려 말하기, 다른 단어나 다른 표현을 이용해서 그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낚시가 많이 보였는데, 이 또한 뭐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으로 캐치를 해놓으셨으면 뭐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로 돌려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걸러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트 4 그리고 신유형 5까지 넘어와서는 의외로 파트 4, 5에는 그 구체적 코렉트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뭐 많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씩은 출제가 됐으니까 파트 3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건데, 이거는 저희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들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내용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일부를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없죠. 근데 파트 4, 5 같은 경우에는 2번 들려주죠, 지문을.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듣기 때는 그 물어본 바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충분히 풀릴 만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체적 코렉트와 일반 코렉트의 그 난이도 갭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탭스관리위원회에서 청해 파트 4, 5에서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4, 5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문장 구조도 들려주는 건데
이제 거의 독해급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문은 어려웠어요. 근데 반면에 선택지를 들으시면서는 이거 왜 이렇게 간단하지? 뭔가 낚시가 숨어있나? 이런 좀 의심을 해보시는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문에 비해서는 선택지가 좀 심플하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쨌든 지문이 듣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리 쉬운 선택지라도 지문을 놓쳤기 때문에 좀 걸러내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법 영역으로 넘어와서, 일단 어휘 문법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이었어요. 이번에 그 생소한 어휘도 비교적, 물론 뭐 어휘 영역 늘 이제 안 쓸데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오기는 했지만 비교적 적은 편이었던 것 같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출제 빈도를 거의 이제 벗어나지 않는 굉장히 정형화된 형태를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 영역에 나오는 문법만 확실하게 학습이 돼 있다면 거의 못 푸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휘 영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뭐 늘 강조했던 거기도 하지만 오늘 시험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해진 게, 이 일부러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을 같은 문제에 출제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뭐 incompetent, 뭐 inconsistent, 아니면 뭐 inconspicuous 라든지 이렇게 좀 inc 이렇게 좀 비슷한 어떤 어구를 가졌다든지, 뭐 이것뿐만 아니겠죠. 좀 생긴 게 비슷한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헷갈리는 그런 것들을 같은 선택지끼리 출제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한글 정의가 똑같은 단어들, 그러니까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쓰임새가 다르지만 한글 정의가 똑같은, 예를 들면 뭐 오염시키다, 뭐 contaminate, 뭐 pollute, 뭐 infect 라든지, 뭐 이게 이제 한글 정의로는 다 오염시키다, 뭐 더럽히다 이런 거지만 실제 영어 문장에서 쓸 때는 어떤 거는 이제 공기를 오염시키는 맥락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병을 전염시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좀 쓰임새가 약간씩 달라지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같은 문제에 같이 출제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학습을 하실 때 한꺼번에 오히려 헷갈리는 것들을 일부러 한꺼번에 구분 지어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이 어휘 영역에 조금 더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로 넘어와서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해 파트 4, 5랑 비슷하게 지문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선택지는 비교적 쉬웠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지문에 어려운 단어 여전히 많이 나오고 문장 구조 복잡했고요. 그렇지만 선택지는 상당히 기류도 짧고 조금 다른 회차에 비교해서는 수월하게 걸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특징이, 내 실력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별로 어떤 분은 이제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나는 문장 구조에는 좀 약한데 논리적인 부분이 강하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는 쉽고 문장 구조는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장 구조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 논리에 강점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유리했던 회차가 아닌가. 왜냐면은 문장 구조에 강한 분들은 어려운 문장 구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강한 반면에 선택지는 쉬우니까 뭐 큰 어려움 없이 풀었을 수 있겠고, 반면에 논리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문장 구조는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던 반면, 자기가 강점이 있는 선택지, 논리에는 딱히 강점을 발휘할 만한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차별로 이게 또 달라져요. 이번 회차는 이랬지만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회차는 지문은 좀 쉬운 반면에 선택지가 어렵게, 논리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차별로 내 상대적인 강점에 따라서 좀 유리한 시험이 달라지는 게 있지 않나. 오히려 회차별 그 유리한 정도의 차이가 다른 사람, 주로 이제 보통 이제 이번 회차는 뭐 어떤 뭐 고등학생이 많이 본다, 이번 회차는 뭐 어떤 대학원 입시생이 많이 본다, 이런 다른 응시생들 때문에 좀 난이도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타 응시생에 의한 차이보다는 내 상대적인 강점에 좀 유리하게 출제가 되었는지 여부에 더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도 이제 구체적 코렉트가 얼마나 출제되었는지를 보시면, 독해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50% 이상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체적 코렉트 유형뿐만 아니라 좀 특징적이었던 게 중심생각 유형 있죠. 중심생각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유형 또한 구체적인 형태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난 총평에서도 종종 이제 언급을 했었었는데, 꼭 정형화된 뭐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assage 혹은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클래스에서
메인 액티비티가 뭐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가의 무엇에 대한 어떤 메인 컨설은 뭐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문에 최적화된 형태로 그 중심생각 유형도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메인 아이디어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 번호에는 무조건 mainly 라는 혹은 main이라는 어쨌든 중심, 핵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게 이게 중심생각 유형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다른 회차에 비해 좀 쉬운 편이었다. 그리고 청해 파트 1, 2에 마치 파트 4, 5처럼 좀 전문적인 소재, 일상적이지 않은 소재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 코렉트는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청해 파트 4, 5 그리고 독해 전체적으로 이제 지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선택지가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이건 이제 회차별로 달라지니 내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언제 어렵게 출제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데, 웬만하면 꼭 내 목표 시험 때만 실제 시험을 응시하실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회차를 응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저희가 강조드리는 건데요, 꼭 뭐 어느 회차에 점수가 뜰지 모른다, 뭐 어느 회차가 자기한테 유리할지 모른다, 이것도 맞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이제 유리한 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 플러스 이제 실제 시험 응시 자체도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시험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시험 응시해 보시고, 매 회차 최대한 저희도 가능한 한 이렇게 총평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이제 목표 점수를 향해서 열심히 학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